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데일리 유근일 주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배신 세력 그리고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자들을 응징하고 이재명, 조국, 문재인, 김정숙, 김혜경들을 잡아놓는 일을 전광석화와 같이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원희룡 전 장관 지금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를 방문하고 있다는데요. 5천억 규모의 국내 기업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근일 칼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한강은 서해로 흘러야 했다. 이재명, 조국, 문재인, 김정숙, 김혜경의 피의사실, 피고사실, 혐의사실, 의혹을 법대로 수사, 구속, 재판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강이 거꾸로 동해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4.15 총선에서 이재명이 점령군의 사령관이 됐고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 결과적으로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자 언론들이 재빨리 이 세태에 편승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의 안철수 등도 우우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수를 꼽았다라는 겁니다. 좌파, 배신자, 언론은 시국의 논제를 이재명 잡기에서 윤석열 잡기로 획 틀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 해병 순직 특검, 윤석열 탄핵, 임기 단축, 내각제 개헌 운운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재명이 구속을 피할 수 있고 배신자와 언론들이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때 당혹했을 수도 있고요.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차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윤석열과 거리두기, 윤석열의 반윤회, 우두머리가 되기를 살 길이라 믿었을 법하다는 거죠. 그러나 황산벌 전투도 없이 지레 패배주의에 빠졌으면 나라가 덜 망했겠습니까? 선명하게 대드는 것이 자멸 행위로 보일지 모른다는 거죠. 투쟁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고 늘 적당히 타협하고 비위 맞춰주고 내통하는 방식으로 살아버릇한 기회주의자들은 그런 방식이 극좌 NL 세상에서도 통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오산입니다. 그렇게 사는 법은 과거 우익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유효했을 수 있습니다. 극좌 전체주의 정권도 처음에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함께 가자, 함께 길을 만들어 가자 라면서 꿰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일단 굳히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표변합니다. 무자비한 숙청과 처형으로 동유럽 적화 때도 그랬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게 류근일 주필의 평인데요. 계기는 검찰 인사였습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 2년 동안 지체되었던 이재명, 조국, 문재인, 김정숙, 김혜경 잡기가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죠. 이원석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은 한동훈이는 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자, 한강이 다시 서해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사라는 겁니다. 이게 순리라는 거죠. 이재명 잡기에서 윤석열 잡기로 뒤집혔던 것이 가짜 뉴스, 가짜 현실, 가짜 의식, 가짜 논제였습니다. 참 모든 언론들 지금 해도 너무합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까지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죠. 비판을 넘어서 비난에 열을 올리는 자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이나 임기가 남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운운하면서 하루 종일 한동훈만 빨고 있는 채널A와 같은 언론도 있습니다. 자, 유근일 주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의 수준은 한국이 세계 10위권 국가라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화에서 의식에 깨어 있음에서 발전된 민주주의 기준에서 한국인이 과연 선진국이라 자임할 수 있을까? 전 세계가 신야만 시대로 질주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중민주주의의 현주소 또한 갈수록 일찍이 플라톤이 경고한 중우 정치로 전락하고 있다면 지나친 자기 비하일까요? 라고 유근일 주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지구당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참 무슨 커뮤니티에서 저기 난리 친다고 해가지고 저 발암물질, 각종 그 공해물질, 중금속으로 오염된 중국 물건 직구 태무관리 규제하지 말자는 사람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인보다 군중이 먼저 편을 갈라서 우리 편이면 범죄 피고인도 뽑아주고 저쪽이면 제목감이라도 잘라버리는 세태는 갈데없는 중우 현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범죄 사건 피고인들이 순경 행사를 하는 게 문명국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중대범죄의 피고인, 피의자들부터 전광석화로 응징하라. 타지마할 비행기는 기내식값만 6,292만 원이었다는데요. 자, 여기 갖고서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자랑하던 기내식들 이게 과연 그 뭐 이런 그 비슷한 거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게 6천만 원이 가능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더 블루하우스 KR이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빵 쪼가리, 무슨 쌈 채소, 뭐 샐러드, 이 정도가 기내식이었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이 정도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 6천만 원 돈 어떻게 하면 이런 거 갖고선 나올까요? 혹시 이거 말고 뭐 딴 것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딴 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비빔밥, 그죠? 과일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물에 아마 녹여 먹는 블록식 그 국인 것 같아요. 그죠?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녹여 먹는 국인 것 같은데 이거 갖고서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6,290만 원이 나올까요? 참. 1인당 16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인도가 무슨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요. 영국도 아닙니다. 같은 아시아에 있는 인도 왕복 갔다 왔다 6,200만 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인당 160만 원. 도대체 무엇을 먹었을까요? 대한항공에서 메뉴를 공개 안 하고 있다는데 메뉴를 꼭 공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부건설의 현장을 엘살바도르 현장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특사죠. 그리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엘살바도르에 위치한 그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고 동부건설이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엘살바도르 수도인 산살바도르 서쪽에 위치한 로스초로스 지역 14.64km 길이의 도로를 확장하고 교량을 시공하는 사업이라는데요. 자,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개발협력기금 그리고 중미 경제통합은행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요. 4,858억 거의 뭐 환율 따라 왔다 갔다 하겠지만 5천억 가까운 돈입니다. 이번 방문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전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방문 중에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현장을 방문한 특사단은 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의 우수한 시공력과 시공 능력이 해외에서 10분 발휘돼 더욱 많은 글로벌 프로젝트의 수주로 이어졌으면 한다면서 먼 타국에서 일하는 만큼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참 이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에 폭탄 테러가 그 이번에
폭탄 테러를 적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원희룡 전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엘살바도르까지 날아갔습니다. 자, 과연 그 맨날 그냥 SNS 하면서 낙선자들 만나면서 뒷담화 까는 사람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시 수석, 싹쓸이 수석을 하는 원희룡이 낫겠습니까? 백수가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